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모두가 알아두면 좋은 약 복용의 중요성과 올바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약을 제대로 복용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. 여러분도 혹시 약을 먹을 때 궁금했던 점이 있지 않으셨나요? 오늘은 그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.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? 먼저 약을 복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는 거예요. 혹시 약을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? 약을 정해진 시간에 맞춰 먹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답니다.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. 약이 우리 몸에서 가장 잘 작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. 예를 들어 어떤 약은 아침에 먹는 게 좋고 어떤 약은 저녁에 먹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. 이건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니에요. 약이 몸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데는 시간적인 조건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. 아침에 먹어야 하는 약은 아침에, 저녁에 먹어야 하는 약은 저녁에 꼭 시간을 지켜서 먹어야 해요.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심지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. 또한 약을 꾸준히 같은 시간에 복용하는 것도 중요해요. 약의 성분이 일정한 농도로 유지되어야 몸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약을 먹을 때마다 시간을 정해두고 알람을 맞춰서라도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답니다. 그렇게 하면 약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요. 다음으로 약을 복용할 때 식사와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해요. 식사 전후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. 어떤 약은 공복에 먹어야 더 잘 흡수되고 어떤 약은 식사 후에 먹어야 위에 부담이 덜 가요. 그렇기 때문에 약사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줄 때 언제 먹어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. 예를 들어 위산을 줄여주는 제산제는 식사 전에 먹는 게 좋아요. 식사 전에 먹으면 위산을 줄여주면서 속쓰림을 예방해주거든요. 반면에 소염제나 진통제 같은 약은 식사 후에 먹는 것이 좋아요. 공복에 먹으면 위를 자극해서 속이 쓰리거나 더 심한 경우엔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. 식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약을 복용하면 약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나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약을 받았을 때 꼭 물어봐야 해요. 이 약은 식사 전후 언제 먹어야 하나요? 라고 말이죠. 이 작은 차이가 약의 효과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. 약을 보관하는 방법도 빼놓을 수 없죠. 약 보관 역시 약의 효과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해요. 약은 기본적으로 햇볕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해요. 약이 열이나 습기에 노출되면 성분이 변하거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. 특히 욕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 약을 보관하면 약이 습기를 흡수해서 변질될 위험이 커요. 예를 들어 알약이나 캡슐 형태의 약은 습기에 매우 민감해요. 약이 눅눅해지거나 색이 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 이런 약을 그대로 복용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. 그리고 약의 유통기한도 매우 중요해요.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. 오래된 약은 약의 성분이 변해서 본래의 효능을 잃게 되거나 심지어는 몸에 해로운 성분으로 변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과감히 버리고 새 약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. 또한 약을 꺼내 먹을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약병을 꼭 닫아서 보관해야 해요. 약이 공기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 산화될 수 있거든요. 산화된 약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항상 보관할 때는 뚜껑을 꼭 닫고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. 약을 동시에 여러 가지 복용해야 할 때가 있죠. 이때는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 잘 알아야 해요. 어떤 약들은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약해지거나 반대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혈압약과 감기약을 함께 복용할 경우 혈압약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감기약의 성분이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어요. 그래서 새로운 약을 받았을 때 지금 먹고 있는 다른 약들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반드시 약사님께 확인해야 해요. 또한 약의 상호작용은 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이나 음료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. 특정 음식이나 음료가 약의 흡수나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복용할 때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도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. 예를 들어 그레이프프루트 주스는 일부 약물의 대사를 방해해서 약물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일 수 있어요. 이런 경우 약의 효과가 지나치게 강해져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답니다. 그래서 약을 먹을 때는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. 물은 약의 흡수를 도와주고 약물이 제대로 몸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요. 마지막으로 약은 처방받은 사람만 복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. 내가 먹고 있는 약이 나에게는 잘 듣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. 같은 증상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각자의 몸 상태와 질병에 따라 처방된 약이 다를 수 있거든요. 예를 들어 두통이 있어서 내가 복용하는 진통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은 진통제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. 또는 그 사람이 다른 약을 복용 중이라면 그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
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처방받은 약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. 만약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. 그래야 모두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답니다.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약을 제대로 복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.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정확히 내 몸에 맞는 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약을 복용할 때는 꼭 참고해 주세요.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약 복용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.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. 감사합니다. 하루 1분 내 건강을 지켜주는 시간, 은빛 건강 멘토.